투자가를 위한 경제 컨텐츠 플랫폼 AK라디오 토요일 코너 이동혁의 바이오 경제 앤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덕분에 이제 장마 끝나고 폭염인데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저 잘 지내고 네. 이 장마가 끝났는데 너무 더워서 사실 좀 걱정이긴 한데 네, 뭐 앞으로 잘 이겨봐야죠, 여름.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방송 전에 네, 이제 대학병원 교수가 네. 병원장 승용차 타고 다니는 이유에 네.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그 방송 전에 제가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꾹 참았거든요. 네. 무슨 의미인가요? 좀 뜬금없죠. 네. 요즘 한참 의료 사태 관련해서 이 큰 대학병원들이 뭐 힘들다, 파산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학병원 그러면 경영, 대학병원 비즈니스는 어떻게 이 진행되는 건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병원 네. 교수가 왜 병원장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얘기는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 병원의 그 마케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학병원 마케팅 네. 홍보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의대 증원 사태가 좀 오래 지속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전공의들이 사퇴하고 네. 대학병원을 운영하는데 되게 힘들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네. 알 텐데 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에서 큰 대학병원들이 잘 이겨내고 또 정부도 지원하고 또 전공의들도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되는 게 이제 시급하죠. 네. 근데 오늘은 폭염기고 또 휴가 기간이고 네. 그러니까 이 조금 이 부드러운 가벼운 얘기로 네. 그러면 대학병원들이 원래 평상시에 또 이제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네.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해서 이 운영을 하고 지금 힘든 걸 다시 메꿔야 될지 이제 뭐 그런 거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작은 질병보다는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네. 굉장히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업종과 달리 뭔가 마케팅을 한다라는 네. 게 되게 생소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럼 대학병원도 마케팅 홍보가 네.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네.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필수. 예, 네. 그 대학병원도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네. 환자라는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고객을 유치해서 진료라는 서비스를 이 식당에서 식사하실 분을 모셔와서 식사를 내듯이 서비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마케팅이 아주 중요하고요. 대학병원에서 이 고객 환자를 모셔와서 또 우리 병원이 실력 있다, 음식점이 맛있다 하는 식으로 모셔와서 하는 거는 이 식당, 미장원, 호텔, 뭐 놀이공원 이런 서비스업하고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네. 그리고 특히 빅5 같은 네네. 그 유명한 상급 종합병원은 전국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이 지역의료 붕괴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게 이슈가 되는 요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지금은 꼭 적당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 빅5는 입원실 그 베드 병상이 뭐 한 1,300병상에서 2,300병상 뭐 이제 크거든요. 네. 이 1,000병상이 넘어가는 큰 병원은 그 지역 환자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선 네. 이제 빅5라고 하는 거는 좀 저희가 쉽게 네. 잘 아는 것이 이제 서울 아산병원, 네. 뭐 서울대병원, 네. 서울성모병원, 네. 신촌 세브란스병원, 예. 삼성서울병원 네, 맞아요. 이 이제 빅5라고 불리는데 네. 그러면 또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네. 제가 아까 집 근처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아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좀 이제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네. 큰 병원을 찾으려면 맞아요. 당연히 이런 병원에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런 빅5 같은 큰 병원에서는 이제 전국구 환자들, 네. 전국에서 오시는 게 이제 맞고, 네. 그 지금 이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걱정하고 개선하려는 건 지역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환자가 굳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오는 거를 이제 좀 덜하게 하자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고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비즈니스로 보면 아무리 큰 병원도 네. 기본적으로는 동네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환자가 고객이잖아요. 네. 손님이 아프니까 멀리 안 가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빅5 병원도 그 내원객 외래 환자들을 살펴보면 똑같아요. 자기 동네에서 많이 오는 게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 해화동 대학로에 네. 있잖아요. 서울 동북부 지역 환자들이 제일 많고요. 아. 세브란스 병원은 신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대문구, 은평구, 그 다음에 일산 이런 쪽 그 서울 서북부에서 오시는 분이 한 반? 제가 듣기로 그게 제일 많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의 환자는 강남구가 제일 많고 서울성모병원은 서초구 환자가 제일 많고 용산 일부 있고 서울아산병원은 송파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강남구, 강동구 이렇게 있고 다 그 자기가 소재한 구 근처의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이 우리가 보통 강남 3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남 3구에 큰 병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연히. 강남구에 삼성서울, 그다음에 송파구에 서울아산, 그리고 서초구에 네. 서울성모. 강남 3구라고 하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소재한 구 환자가 정확하게 제일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큰 병원이니까 네. 그냥 진짜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이렇게 통계를 낼 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니에요. 네, 놀라운 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 환자들 아픈 분들이 멀리 가기 싫어하는 거는 세계 사람이면 다 인지상정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도 병원 비즈니스는 다 기본적으로 동네 장사고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이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병원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이거든요. 네. 그 마운트 시나이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우리로 치면은 한 빅5 중에 한 4, 5등 정도 되는 병상이 1000병상이 넘는 큰 병원이에요. 네. 이 병원에 오는 환자의 주소지를 보니 절반이 뉴욕시 전체도 아니고 맨하탄이더라. 아, 저희랑 똑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맨하탄이면 뉴욕이 서울이면 맨하탄은 여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의도 환자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반은 여의도 환자다. 뭐 네,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오면 가까운 데 사는 분이 중병에 걸리면 가까운 데 있는 큰 병원에 가는 게 이제 자연스럽겠지만 지방과 지역에 있는 중환자들이 요즘 문제가 되듯이 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빅5 큰 병원 진료를 받고 싶어들 하셔서 많이 오시잖아요. 네. 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병원 입장에서는 빅5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전국에서 오니까 그분들을 우리 병원으로 오게끔 하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송파구에 있는 가벼운 환자를 데려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큰 환자를 어차피 서울에 오니까 우리 병원으로 모시자. 네. 이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단순히 비즈니스나 뭐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어려운 용어지만 이번 의료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아시게 된 상급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질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질환을 진료하고 경험을 쌓고 연구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환자분들을 전국에서 모셔오자.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네. 이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대학병원은 대체 어떠한 마케팅 네. 수단을 사용하고 네. 있는 건가요? 의료기관은 제일 효과적인 그 마케팅 방법은 스타 의사 만들기. 아, 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타 의사 만들기. 연예 산업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 의사가 병원의 매출을 좌우합니다. 이 유명한 가수가 있어야 소속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래서 대학병원마다 스타 교수 키우는 데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그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많지만 이제 그 TV 뉴스나 TV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아침 방송 이런 아침 방송 나오시거나 네. 이제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의료 사태 와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이 평상시에는 빅5 병원 중에 한 군데 큰 병원은 이 소속 교수님이 이 그 공중파 방송국에 출연하러 간다. 그 이제 보고를 받을 거잖아요. 네. 병원의 홍보실을 통해서. 그러면 병원장 관용차하고 병원장 기사를 내줍니다. 타고 다녀오시라고. 편하게 갔다 와라. 네. 그러니까 이 그 방송국 나가는데 뭐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뭐 그러지 말고 원장 차 타고 원장 기사로 갔다 와라. 홍보실 직원 딱 붙어서.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런 이 스타 교수들 마케팅의 지극정성입니다. 진심이네요. 네, 그렇죠? 진심입니다.
오프닝 때 그럼 말씀해 주셨던 대학병원 교수가 네. 병원장 차를 타고 뭐 이동을 한다는 네. 게 이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네요. 네,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방송은 왜 대학병원 교수가 병원장 관용차 타고 다니냐라고 이제 그 퀴즈를 낸 거죠. 아, 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네. 게 있어요. 네네. 뭔가 좀 그런 아침 방송이나 뉴스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네. 특히 이런 유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하나의 특정한 질병들을 네. 좀 찝는 게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그 대학병원 계신 분들께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께 들어보면 네. 이런 큰 이제 종합병원들 뭐 꼭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종합병원은 웬만한 진료 과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암 수술하고 맞아요. 심장 수술을 잘 하는 걸로 소문이 나야 다른 진료 질환 환자들도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 관련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본 것 네. 같아요. 네. 이 몸이 아픈데도 이제 굳이 멀리 가고 싶어 한다, 이제 명의를 찾아간다 하는 분 이제 중환자잖아요. 네. 근데 중환자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즉자적으로 큰일 났네. 어디 가서 고쳐야 잘 고치지 하는 게 암,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심장병 이런 거 그것도 이제 그 후속 치료라고 하는데 뭐 주사 맞고 약 맞고 이러는 것보다 수술. 네. 그래서 암 수술하고 심장 수술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다른 진료 과목까지 전국에서 환자가 확실히 늘어난대요. 병원 경영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네, 네. 이 일종의 낙수 효과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암 잘하는 병원, 심장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문득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네, 좀 뭘까요? 별다른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일반 병원,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네, 병원이랑 대학병원을 생각하면 네.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런 전문의가 많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대학병원 가면 사실 엄청 크고 아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막 병동 수도 네, 엄청 네, 많고 네, 네. 깔끔하고 네. 뭔가 좀 세련된 분위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그런 마케팅의 일종 효과가 나는 거냐? 네으로 네.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의료 서비스는 의료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학의 여러 가지 마케팅 중에서도 세부 항목으로 이제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 고객이 믿고 환자가 우리 병원의 의술을 믿고 네. 이 음식점 손님이 이 음식점의 맛을 믿고 하게끔 고객 신뢰를 형성하는 그 조건 중에 물리적 증거라는 그 학술적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 뭐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그러는데 이 정의가 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기업하고 고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진료를 받고 머리를 자르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을 물리적 증거라는 이제 그 용어를 쓰거든요. 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진료를 하는 환경이 병원이잖아요. 네. 이 병원의 건물, 간판, 주차장, 내부 장식, 구내식당, 청소 상태 이런 게 다 그 물리적 증거에 들어가서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어렵죠. 네. 근데 뭔가 이제 그 고객이 많은 정도랑 네. 결국은 병원의 크기, 뭐 병원이 뭐 깔끔한지 네. 뭐 이런 게 다 비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이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이 병원이 크면 환자들이 확실히 믿어요. 이게 경영학적으로 연구가 돼 있고요. 믿음직스러워요. 네. 네. 그래서 병원이 외형과 시설이 훌륭하면 환자가 이미 진료 전부터 딱 도착했을 때부터 믿을만한데 라는 신뢰감이 그쵸. 형성이 되고 이런 거는 의료 경영학에서 의료 마케팅에서 이 학문적으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빅5를 생각하면은 이 빅5 병원도 다 그 경영진을 이런 걸 전부 이제 그 체크하시고 응용하실 거잖아요. 이 좀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 빅5 중에서 특히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이 기존에 있는 본원 말고 암병원만 별도의 고층 건물로 크게 지었거든요. 네. 그리고 확실히 환자가 오는 범위가 늘고 그리고 확실히 그 환자의 신뢰도가 이제 늘었다고 내부에서 이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반면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은 이 서울 아산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우리나라 1년 전체 암 수술 중에 제가 최근 자료로 보기로 한 12%, 13% 정도를 서울 아산병원이 혼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생기는 암 환자 10명 중에 1명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네. 수술을 받아요. 이게 지금 역시 의료 개혁할 때 문제점이면 문제점으로 모든 거는 이제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네.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이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네. 오늘은 병원의 비즈니스로만 봤을 네. 때 서울 아산병원이 이런 다른 병원들이 건물을 크게 짓고 암병원이라는 이제 이 브랜드를 붙이고 네네. 할 때 자부심을 우리는 뭐 굳이 암병원이라고 따로 이름 안 붙일래. 이래서 그냥 암센터라는 이름을 유지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환자들이 다른 병원은 다 암병원인데 아산병원은 왜 암병원이 없어요? 이제 이랬대요. 그 마케팅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석이 돼서 네. 결국은 이름을 암병원으로 바꿨어요. 아, 그러고 나서 잘 되고 있는. 뭐 하여튼 이 암센터라는 이름을 유지했을 때 그 고객들, 환자들이 네이밍에서 갖는 선입견, 서울 아산병원은 암병원을 갖고 있는 뭐 세브란스나 삼성서울병원이나 뭐 이런 데보다 암을 다루는 규모가 작나 보다라는 이 선입견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네. 없어졌죠. 그럼 이런 거 보면 진짜 네. 엄청 중요하네요. 네. 홍보랑 마케팅이 대학병원에도. 그럼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병원의 위치 자체도 그 효과를 저절로 마케팅 효과를 내는 게 있는데 오늘은 어차피 빅5 위주로 이제 네네.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은 큰 재벌에서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이 삼성서울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이거든요. 네. 서울은 삼성이 만들었고 서울 아산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서울 아산병원한테 제일 부러워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서울 아산병원이 올림픽대로 근처에 딱 있는 거. 네. 아, 위치. 삼성서울병원은 이 위치가 강남의 좀 아래쪽에 일원동에 그린벨트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고. 근데 서울 아산병원은 올림픽대로를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은 매일 보니까 간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이 원래 지금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옛날 강남 성모병원이던 시절에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크게 세우고 서울 성모병원이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딱 내리면 제일 처음 눈앞에 딱 보이는 네네. 지방에서 고속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좋겠네요. 서울 성모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확 높아졌어요. 이런 건 좋은 점이고 네. 여기서 좀 본의 아니게 이 한계를 겪는 병원이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왜죠? 오늘 이제 그 암병원 관련으로 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서울대학병원이 그 창경궁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창경궁 바로 옆에 큰 건물이 있는데 맞아요. 그 건물이 1978년도에 이제 워낙 일제시대 경성 의전 때부터 있던 자리인데 네.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문화재 보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규가 엄격하지 않아서 창경궁 옆이지만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저마다 암병원을 새로 짓고 이제 마케팅 경쟁이 붙었잖아요. 네. 서울대학병원도 암병원을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창경궁 옆이라서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없군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은 그 창경궁 바로 옆에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몇 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 암병원에 입원실도 없고 그냥 외래센터만 지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암병원이라고 한 거죠. 그 암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은 서울대학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게끔 됐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문화재 네네. 옆에 있으니까.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 아닌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잘 되는 거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네임밸류. 맞아요. 그래서 맞아. 물리적 증거, 이건 물리적 증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 크지 않다. 그렇지만 물리적 증거에선 손해를 보지만 브랜드 파워, 서울대학교 병원이다. 라는 브랜드 파워로 물리적 증거의 핸디캡을 커버하고 이 경영 이제 좀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고 있는 사례로 서울대학교 병원, 암병원을 들고 싶습니다. 뭔가
대학병원은 네. 이제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모인다고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빅5 병원을 위주로 네. 예시로 네. 병원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이동혁 부장님께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에서 뭐 방송을 하시거나 또는 병원 찾아가시거나 하실 때 이 뭐 직접적인 진료 정보는 아니지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K 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